자,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들어가는 알아보는 순서고요. 첫 번째는 SP인베스트먼트의 이주호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유정 아나운서, 삼성전자 분명히 얘기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대장주 그리고 반도체들의 랠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시장도 강한데 지금의 불장에서 더 강한 상승을 이끌어낸 그 원인 AI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 상승을 이끌었던 건 결국 엔비디아의 역대급 실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간밤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대급 매출과 실적을 공개했죠. 매출이 681억 달러. 결국 시장의 높은 전망치만이 아니라 월가에서 기대하고 있던 전망치까지 모두 뛰어넘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높은 가이던스까지 함께 발표했는데 특히 주목할 건 젠슨항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올해 기존 제품인 블랙웰만이 아니라 차세대 칩인 베라 루빈까지 동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이 HBM4를 납품할 수 있는 그 기존의 칩 기업들에게 또다시 함께 그 경쟁에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국면이 열린 건데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함께 열리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칩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반격을 이미 확실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지금은 마이크론 엔비디아의 HBM4 최종 품질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그 비중은 조금 많을 수 있더라도 삼성전자가 정말 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메모리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6세대 HBM을 양산 단계에 진입하겠다라고 출하를 공식화하며 기술력 단계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압도적 1위가 맞긴 하지만 이번 HBM4 이 베이스 다이를 대만의 TSMC에 맡겨 생산하고 있는데 설계도를 살짝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말부터 출하를 할 수 있다고 SK하이닉스 측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었죠.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판에서는 한 발 늦었다라는 전망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리포트를 또다시 냈는데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무려 하루 만에 34만 원까지 상향시킨 겁니다. 지금의 삼성전자의 상승을 그냥의 상승, 단순한 시장의 폭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레벨업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엔비디아와 함께 결합해서 오늘 그 전망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기업이 있죠. 장비주 한미반도체 급등도 AI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모두 단독 기사가 발표가 되며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24일 날 나왔던 첫 번째 단독 기사는 삼성전자가 HBM4 공정에서 자회사인 세메스의 TC 본더만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추측이었죠. 삼성은 칩 사이에 필름을 넣는 TC-NC 방식의 장비가 필요한데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쓰는 MR-MUF에만 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런 결정을 할 거다라는 축축성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논리가 뒤집히는 새로운 단독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의 수율을 잡고 지금 치솟는 수요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이 대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미반도체와 장비 공급을 논의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왜 이런 혼선과 시장의 착각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HBM4의 이 극악한 난이도 때문입니다. 훨씬 얇아지고 회로가 미세해지면서 칩을 쌓아 올릴 때 훨씬 더 휘어지거나 합선이 생기지 않도록 꽉 눌러준 이 본딩이라는 기술이 전체 수율과 직결될 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이전에 엔비디아 수율 관리에서 실패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HBM4에서만큼은 자회사 세미스의 장비만을
고집하는 리스크보다는 한미 반도체에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의 판단 어떻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지 두 기업에 대한 전망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 시장의 뭐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두 개인데요. 삼성전자는 워낙 많은 얘기들이 뭐 나왔고 지금 목표 가격이 외국사들, 외국계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계속 올리죠. 노무라 증권에서는 코스피 타켓을 7,500에서 8,000을 잡더니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29만 원인가 제시했더니 바로 호주계 맥쿼리 증권이 엊그저께죠. 우리는 34만 원 벌 거야. 특별 배당 100조도 할 것 같고 하니까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 오늘 뭐 불을 뿜고 있는데 이주 본부장이 보시는 삼성전자 뭐 거침이 없어요 사실은. 메모리 지금 네. 난리라는 건 뭐 엊그저께 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네. 업황에 대한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 26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300조가 넘습니다. 올해에 네, 올해 추정치가 300조. 영업이익 추정치가요. 그러면 분기별로 얼마씩 해야 돼? 70조씩 네, 해야 되나요? 7, 80조 이렇게 한다라는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1200조 넘었는데 300조면은 아직도 목마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지금 글로벌 IB부터 시작해서 증권사 TP가 계속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도 그럴 법만 한 게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서 가장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마진율이 75%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AI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짜로 계속 더 가겠구나. 이게 지금 정당성이 입증되면서 계속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 또 이게 있었죠. 갤럭시 S26 지금 언패 화면이 행사. 좀 그런데 삼성 맞네. 하이닉스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제가. 예. 어쨌든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SK증권 목표가도 뭐 100만 원 지난번에 불렀다가 더 올리는 걸로 나와서. 네. 네. 그래서 어제 갤럭시 S26 그 언팩 행사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26.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더 끌어올리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갤럭시 S26이 또 인상적인 게 자체적으로 만든 모바일 AP 엑시노스 2600을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래서 이나노 공정의 성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나노 공정의 성공이라는 것은 파운드리 쪽 고객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어제 갤럭시 S26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좀 출시가 되면서 뭐 리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성능이 정말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호실적과 이 갤럭시 S26 언팩 행사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4% 이상의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고객사가 뭐 지금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이 조기 출시 얘기를 젠슨왕 CEO가 한 것 같고 베라루빈 단계에서는 HBM4를 넘어서 4E가 아마도 엔비디아의 주력일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HBM4E는 사실 1C D램이라고 하는 10나노급의 D램으로 적층을 해야 되는데 12에서 16단까지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는 강점을 띄고 있다. 파운드리가 하이닉스는 뭐 그런 뭐 어쩌됐건 잘 하겠지만 삼성전자의 강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네. 일단 뭐 HBM도 HBM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의 적자를 이제는 올해는 돌릴 것이냐 이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나노 공정이 좀 성공적으로 되고 수율이 잡혔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TSMC 쪽으로 갈게 이제 에이직 설계 도면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오는 거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걸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메모리 반도체도 좋은 건 맞지만 파운드리까지 더해지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추정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의 성공으로 인해서 퀄컴의 스냅드래곤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줄여가면서 자유롭게 지금 삼성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AP를 이제 스마트폰에 출하한다. 그럼 이게 2나노 공정 수율이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2나노 주문을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수주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추정치가 다시 한번 또 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꼭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어떻게 뭐 그냥 가야죠 뭐 계속 고. 못 예, 먹어도 근데 고. 뭐 근데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쉬어갈 때 좀 샀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시점으로 이 시각이라면은 네. 뭐 지금이라도 당장 사세요. 사사 팔아라 뭐 매수 매도를 제가 권고할 수는 없지만 네. 이조 본부장의 그냥 의견이라면은 네. 조금 이제 숨을 한번 좀 고르자. 예, 아니 뭐 가격 조정은 아니더라도요. 네.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올 때 사자. 그러니까 지금 16만 원대에서도 횡보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서 물론 매수하시는 게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 만약에 매수할 거면은 뭐 분할 매수할 생각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조금 신중하게 본다라고 하시면은 가격 조정은 아니더라도 조금 횡보할 때 네. 그때라도 좀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주변에 삼성전자는 뭐 워낙 국민주라고 칭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많이들 보유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더블 먹었어. 몇 주나 가지고 계세요? 2주, 뭐 이렇게 3주, 뭐 이렇게 가지고 뭐 기분은 좋은 거죠. 네. 실제 이게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려면은 조금 수량이 돼야 될 텐데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뭐 100만 원짜리 주식을 이제 많이들 사시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조바심이 나실 텐데 어찌됐건은 공격적인 접근은 좋지만 네. 오늘은 조금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알겠습니다. 쉬어가는 추위를 보고 네. 그렇게 대응하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논란이 많은 저희가 여러 번 다뤘는데 결국엔 주가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죠? 네, 지금 뭐 AI 시대에 HBM 뭐 워낙 많이들 들으셨죠. 그러니까 일반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 정도로 대중성인데 HBM이 뭐 4E 몇 탄. 그럼 그거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장비 TC 본더죠. 전 세계 글로벌하게 7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 주가는 뭐 나쁠 이유도 없고 나쁠 수도 없는데 국내의 이제 경쟁사들과 언론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할까? 그냥 어느 기업이 경쟁한다면은 경쟁하는 건 경쟁하는 대로 잘하면 되죠. 근데 남을 깎아내려 가지고 목적성을 띠면서 하는 것들이 뭐 속된 말로 기사를 막 갈겨 쓴다고 해야 되나요? 막 쓰레기처럼 막 내뱉어갖고 막 보는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띠고 싶지만 굉장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이건 제 얘기고 네.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단독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좀 단독을 네. 이렇게 날려쓰는 네, 저도 뭐 언론에 있지만 네, 시장에 혼란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TC본드를 쓸지 안 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고객사의 요청으로 테스트는 당연히 해야 될 네,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단정적으로 네. 안 들어간다 뭐 이래 버리니까 그렇죠. 좀 모 매체에서 그러다가 다시 또 어떤 매체에서 심도 보도를 했어요. 근데 네. 후발로 심도 보도한 어제 나온 기사인데 그게 사실 논리적인 타당성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네. 뭐가 맞다 아니다 이걸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결론 네, 나오겠지만. 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뭐 확정적으로 뭔가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논외로 배제하고 그럼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을 생각해 보면 한미반도체는 역시나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3, 4에 네.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는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용인 펩 증설 공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 분명히 좀 납품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6년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물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칩 매출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미국 기술주들이 엔비디아 걸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계속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HBM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증명을 엔비디아가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26년도도 좋겠지만 앞으로 27년까지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워낙 지금 최근에 막 이슈들이 많아서 변동성이 큰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포인트는 네. 사실 뭐 그렇죠. SK 하이닉스의 HBM 아까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이제 기사를 인용해서 요즘 기사가 워낙 많이 나니까 HBM을 쌓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두 가지인데 그 MR 머프라고 하는 용재를 녹여서 하느냐 아니면은 테이핑 양면 테이프 정확히는 양면 테이프는 아닌데 하여튼 TSNCF 방식이냐.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MR 머프 방식의 HBM을 쌓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TSNCF 방식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삼성전자도 TSNCF 방식인데 한미반도체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잖아요. 네. 검증이 됐고 네. 뭐 그런 면에서는 3사 메모리 3사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하이닉스에 너무 영속돼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묶여 있었는데 뭐 풀어줬으니까 그거는 뭐 논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여튼 지금 뭐 공장이 불날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네. 공장 가보면 알아요, 사실. 공장을 뭐 견학을 네.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 우리 예전에 공장에 굴뚝에 연기 나나 안 나나 이렇게 막 점검하고 그랬잖아요. 네. 인력들이 바쁘고 인력에 이탈이 없고 정말 노동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기업을 알 수 있다. 죄송해요, 저 말 끼어들어서. 네, 어쨌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일단 조정시 매수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이게 정말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좀 사더라도 지금 양봉에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꼬리에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추이를 보고 들어가도 괜찮다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격 매수 하시겠다 하시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 하시되 네. 항상 추격 매수 하실 때는 부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메릴린치라는 외국사에서 목표가 30만 원을 불렀죠. 지금 뭐 20만 원대 초반이니까 승부해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의 이 분위기라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조정시 매수라는 거는 조정을 기다리면 안 오더라고요, 잘. 그래서 네. 그냥 따라 붙는 건 어떻게 볼까? 물론 굉장히 공격적이긴 해요.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하여튼 거기도 지금 날리고 뭐 하이닉스도 잘 되고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반도체 힘으로 오늘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아까 기준금리 동결됐지만 아무도 기준금리 관심이 없어요 지금. 네. 반도체 근데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준금리는 뭐 동결이 됐고 하여튼 반도체가 워낙 잘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 관련된 체인들 이런 공급사들은 뭐 중심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꾸 제가 얘기를 뭐. 다음엔 이조 본부장이 진행하고 제가 얘기하는 걸로 역할을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 시그널과 기업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두 기업을 다뤄봤고요. SP인베스트먼트의 이주호 본부장이 수고를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